안녕하십니까. 공업연료학 강의. 이번에는 의문점 뽀개기 2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과정, 프로세스죠. 패스가 필요합니다. 경로가 반드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핵심이 뭐냐? 에너지 보존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에너지 보존 수식, 여러 가지 선행 조건들을 내가 찾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선행 조건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연력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여기 제가 이렇게 잔뜩 단어들을 이렇게 잔뜩 써놨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 이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것이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뜻은 이제 뭔가를 엄청 헷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숲을 보도록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온 과정, 온도가 같다는 겁니다. 왜 등온 과정을 하느냐? 수식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한 개밖에 못 풀어요. 왜? 수식이 하나니까 한 개는 계산할 수 있다.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한 개는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미지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등온 과정이다. 그러면은 여기 엔탈피 구하기, 여기서 여기 인풋, 여기는 아웃풋이죠. 인풋의 온도와 아웃풋의 온도가 같답니다. 이게 등온 과정이죠. 그럼 P는 다르겠죠, 압력이. 여기서 그럼 엔탈피 구하기, 엔탈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 당연히 이상 기체일 때 엔탈피 구하기, 실제 기체일 때 엔탈피 구하기. 이상 기체일 때는 이 압력과 관련 없습니다. 압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온도만의 함수이고, 실제 기체일 때는 당연히 PT죠. PT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증기일 때 그 물 차트 있지 않습니까? TS 선도 차트. 이렇게. 수증기의 경우 이 차트를 통해서 이제 테이블이죠. 통해서 이제 엔탈피를 구하고, 그다음 건도, 포화 상태일 때는 여기 건도죠. 압력과 건도가 주어져야 된다. 그다음 액체일 때는 역시 PT의 함수인데, 액체일 때는 P가 많이 사라진다. P의 영향이 많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TS 선도에서 여기는 아주 좁고요. 좁고 여기는 널찍하죠. P의 영향이 있다. 여기는 P의 영향이 거의 사라진다. 이상기체일 때는 여기 엔탈피 선도입니다. 여기 엔탈피죠. 이 주황색이 엔탈피입니다. 이 주황색은 온도, 템퍼러처와 이렇게 평행하죠. 이상기체일 때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실제 기체, 수증기일 때는 이게 온도고요. 온도 함수죠. 엔탈피는 이겁니다. 이렇게. 이건 압력과 온도의 함수인 거죠. 등압 과정, 여기 압력이 같답니다. 이렇게 여기 압력하고 나가는 압력과 들어오는 압력이 같다라는 거죠. 등적 과정, 비체적이 같다라는 뜻이고, 등 엔탈피 과정, 아이고 요거하고 여기 엔탈피하고 여기 엔탈피가 같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 조건들을 내가 찾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 등 엔트로피 과정, 동영상 뒷부분에서 제가 그 등 엔트로피 과정, 폴리트로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 선도에서 등 엔트로피 과정 이거 이렇게 엔트로피가 좀 같지 않습니까? 이게 등 엔트로피 과정. 폴리트로픽 과정은 이제 그냥 임의선을 폴리트로픽 과정이라고 부르고, 패스가 정의가 돼야 돼요. 선이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과정이 있고요. 가역 과정, 역방향이 가능한 과정.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고, 단열 과정. 단열? 요게 0이라는 거 아닙니까? 비동력, 동력이 없답니다. 이것이 0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축 과정. 압축 과정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살아남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압축 과정은 일반적으로 그냥 Q가 0이다, 단열이다라고 이렇게 놓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압축 과정은 요거를 문제를 W를 구하는 것이 핵심. 흡열 과정도 이거죠. Q를 구하는 게 핵심인 것이 이제 가열 과정이 되겠고, 팽창은 당연히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요. 방열 Q 구하는 게 핵심이죠. 제열, 재생, 연소, 이것이 이제 단순 랭킹, 심플 랭킹 사이클이고, 여기에다가 막 장치들을 추가한다는 거죠. 제열, 재생, 이렇게
재열, 이거 뭐 재열, 여기서 재열 하네요. 재생, 여기서 회수해가지고 뭔가를 다시 쓰겠다. 이게 재생. TS 선도로 그리면 이렇게 재열, 재생. 연소는 제 14장 연료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컨버스천 해가지고 이제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반응 전, 반응 후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발열량,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발열량이죠. 단열, 화염, 온도, 그 다음에 전온, 전체 온도는 정온, 정지한 온도 더하기 동온, 움직인 온도. 역시 전압은 정압 더하기 동압. 제 1장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거시적으로 한 번씩 훑어보는 거니까 전압, 정압, 동압. 연력학에서는 정압을 쓴다. 이거 씁니다. 연력학에서는. 이거는 동압은 속도죠. 속도. 이건 속도가 속도 에너지, 속도 압력, 전, 정, 동. 그래서 여기에서 T는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 정온, 정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동온, 동압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게 여기 속도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속도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단일 흐름일 때, 단일 흐름, 여기 시그마가 사라진다는 거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시그마는 1이지 않습니까? 이상기체일 때, 이상기체의 특징. 네, 20페이지에서 했습니다. 이거 잔뜩 다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피부의 에너지 상수, 이거 폴리트로픽 과정. 네, 정압비열은 정적비열 더하기 기체상수 등. 과열 증기, 포화, 액체, 비압축성 유체. 제가 11페이지에서 여기가 그 가열 증기 영역이고, 여기가 포화 증기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액체 영역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여기 속도 에너지, 여기 위치 에너지, 밀폐계일 때는 이거 쓰는 거죠. 이거는 개방계일 때 이거 쓰는 것이고, 유동계, 비유동계, 정상상태, 정상상태 항상 똑같답니다. 항상 똑같다. 이게 0이죠.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비정상상태, 이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한답니다. 매우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연력학적 문제는 정상상태를 다룬다. 이것이 사라진다. 많은 연력학 문제. 연필로 문제를 푼다. 연필로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아주 간단한 것밖에 못 풉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정을 세운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PV는 MRT 그 공식 쓰면 되니까 연필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이 뭐냐? 연필로 문제를 내가 풀겠다. 그러면 이거 아주 그 심플 공식이지 않습니까? 단순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고, 약간 복잡한 수식으로 계산기로 푼다. 계산기로 푼답니다. 정확한 수식으로 컴퓨터로 푼다. 당연히 매우 복잡하겠죠. 이것이 원래는 정답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걸로 풀어야죠. 무시할 것은 무시하자. 작은 것은 무시하자. 속도 에너지 무시한다.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무시한다. 무시할 건 무시하자. 비압축성 유체라고 가정하자. 유체가 있는데 압축이 안 된답니다. 그럼 P가 사라지는 거죠. 압축이 안 된다는데 비압축. 내가 세운 가정이 타당하면 그대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즉 내가 세운 가정이 타당. 요게 힘든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모두 다 배우는 것이고, 이 단어들을 여기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어떤 한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가역 과정과 등 엔트로피 과정의 차이가 뭡니까? 가역 과정, 개의 상태 변화가 미소 변화를 일으키며 진행되어, 이까지는 그냥 연력학적 단어입니다. 개와 주위 환경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원래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 변화 과정. 말이 어렵지만 29페이지 보면, 그림으로 보면 쉽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방향. 그럼 다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돌아가 왔는데 정확히 빨간색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가역 과정이죠. 물론 100% 가역 과정이라는 뜻은 100% 반대로 됐다는 겁니다.
이거 100% 반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왔다 갔다. 근데 실제 가정은 비가역 가정이라는 거죠. 요렇게 온다는 겁니다. 실제는. 그럼 이거 한 98%? 네, 98%, 2%가 비가역이 됐잖아요. 그건 비가역 가정이죠. 그러다가 원래 실제 현상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계속 죽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장 상태가 됩니다. 그 실에 매달린 추 왔다 갔다 하면 며칠 지나면 이거 멈추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것을 가역 과정 왔다 갔다 100%. 근데 이거는 이상적이다. 현실은 무조건 비가역 과정이다. 연력학에서 과정은 Q하고 W입니다. 여기 이게 다예요, 이거죠. 연력학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법칙,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이제 그 엔트로피 좀 어려우니까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과정이 뭡니까? 과정은 Q 열 전달, W 일율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은 Q하고 W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역 과정에서 가역이라고 했으니까 리버서블 여기다 딱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역 열 전달은 TDS 빼기 STD입니다. 그리고 가역 1. 가역 1은 PDV 빼기 VDP죠. 이거는 외워야 합니다. 근데 외우기 참 쉽습니다. 68 이것이 바로 연력학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 따라서 가역 과정은 이겁니다. 무조건 이건 이제 외우셔야 되고 연력학 관계식이 성립하는 과정 68페이지 83페이지 보면 제12장 연력학 일반 관계식 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복잡한 수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외워야죠. 이거를 이게 아주 핵심 DU는 TDS 빼기 PDV, DH는 TDS 더하기 VDP 암기. 또 뒷장 넘겨보면 네. 이렇게 연력학 일반 관계식 도대체 DU가 뭔지 DH가 뭔지 DS가 CV, CP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아주 복잡하죠. 알쏭달쏭 연력학 관계식 뽀개기 네, 한번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시청하면은 델Q는 TDS 빼기 STD 네, 이거 있죠. 이거 자동으로 암기가 됩니다. 암기를 안 하고 싶어도 암기가 됩니다. 여기에 그 부호가 음수가 붙는 이유는 방향 부호의 약속을 맞춰주기 위해서죠. 열을 받아서 일을 생산한다. 열을 받아서 일을 생산한다가 이제 그 양수죠. 그 부호의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 음수를 살짝 붙여준다. 그래서 가역 과정이다 라고 전제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이거 쓰는 거야. 무조건. 이거를 써야 자 보죠. 문제를 이거를 풀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Q 가역 과정이다. 그럼 이거를 대입하는 거 이거를 TDS 여기다가 TDS를 대입하면 수식이 더 간단해지는 거죠. 미지수가 줄어든 겁니다. TDS PDV 여기 W 대신 여기다 PDV를 넣는 거죠. 그럼 PDV 문제가 더 간단해지는 거죠. 문제를 미지수를 차근차근 소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미지수를 차근차근 소거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럼 등 엔트로피 과정. 등 엔트로피 과정은 가역 단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단열이 붙는 거죠. 단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리고 가역 과정이라는 거는 그냥 임의의 패스입니다. 패스. 임의의 패스. 그냥 아무 패스나 그려도 돼요. 아무 패스나 그렸다. 자, 제가 여기 10번이죠. 10번에서 내가 24번으로 패스를 그렸다. 이렇게 딱 그렸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24번에서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가역 과정입니다. 물론 현실은 24번에서 10번으로 절대 안 되돌아오죠. 그러나 물성치의 특징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건 임의의 과정이고 가역 단열은 가역 10번에서 40번으로 갔다가 40번에서 10번으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100% 왔다 갔다 하는데 단열이 붙으면은 이거라는 거죠.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 그래서 가역 과정과 가역 과정은 임의의 방향이 임의의 경로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100% 되돌아올 수 있다. 등 엔트로피는
가역, 단열이 하나 더 붙는다. 1을 구하는 방식이 그때 다른 공식을 사용하는데 1 구하는 게 우리 연력학에서는 절대1과 공업률 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W 마찬가지 절대1과 공업률 그것이 바로 이거죠. W, PDV, VDP 물론 요 가역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하는 것이고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하여튼 연력학에서는 절대1, 가역 절대1, 실제 절대1, 공업률은 가역 공업률, 실제 공업률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비연력학적으로 중력일, 중력 이거 아닙니까 이거 GW 이것은 이제 그 수력발전소에서 중력일, 위치 에너지 이건 가속일, 속도 에너지겠죠. 축일, 샤프트가 돌아가는 겁니다. 스프링일, 스프링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일을 하죠. 2분의 1 kx의 제곱인가요? 네, 등등 일의 종류는 많이 있다. 우리 연력학에서는 절대일과 공업률을 쓴다. 그럼 작동 유체가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18페이지를 보면은 네,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작동 유체가 한 일은 마찰을 이겨야 됩니다. 먼저 이게 마찰을 이기는데 그냥 쓸데없이 일이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라는 말은 제가 나중에 엑서지 할 때 제8장 엑서지 할 때 배울 건데 요겁니다. 여기 주의일 이건 작동 유체가 한 거죠. 분명 안에 있는 기체가 한 거고 주의일은 요것이 주의일. 요 사이에 여기서 찍찍찍찍 그 마찰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일 크랭크축 여기 크랭크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제 막 샤프트를 돌리겠죠. 실제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동 유체는 무슨 일을 했느냐? 가역 일을 했습니다. 작동 유체 거기에 있는 기체 있죠. 기체는 가역 일을 해요. 가역 일? 그러면 이거라는 말이냐? 맞습니다. 이 일을 합니다. 그것이 연력학 일반 관계식, 연력학 관계식입니다. 제13장. 가역률 작동체는 이걸 했어요. 그래서 PDV 또는 VDP, 뭐 미별계일 때는 PDV 쓰고 개방계일 때는 VDP를 써라. 이상적 과정이고 각종 공식 유도 시험 문제죠. 시험 문제. 이거 계산하라고. W 리버서블은 PDV 또는 VDP 이거 계산해라. 시험 연필로 문제를 풀어라. 연필로 문제를 푼다. 그럼 18페이지. 네. 이렇게 여기서 뭐 이거 구하는 공식 이거 유도하시오. 그림으로 그리자면 요 면적이다. 절대일은 여기 면적이고 공업률은 여기 면적이다. 연필로 충분히 풀죠. 그런데 여기 또 연필로 문제를 푼다. 네. 정확한 수식으로 컴퓨터로 문제를 푼다. 컴퓨터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것이 실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상적 과정은 뭐 이상기체이다. 이상기체일 경우일밖에 못 풉니다. PV는 MRT. 근데 실제는 이상기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세 시간, 미세 구간마다 다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뭐 하는가? 1. 가역일 구하기. 그래서 여기서 실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일일이 다 포인트마다 측정을 합니다. 그럼 뭐 막 이렇게 막 그 랜덤이 아니라 어떤 점들이 엄청나게 찍히겠죠. 그것의 평균치를 취해서 선을 이렇게 쫙 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미소구가 나눠가지고 적분을 짝짝짝짝 하는 거죠. 적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웠으니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주의할 때 이쪽으로 가면은 양수다, 팽창이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양수다. 왼쪽으로 가면은 음수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압축이고 일을 투입한 거다. 양수, 음수. 가지고 한 바퀴 뺑 돌리면 이것이 가역일이다. 실제 유체가 한 일이죠. 여기서 유체가 한 일은 마찰, 주의일, 실제일. 우리는 실제일이 중요하죠. 실제일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유체가 했습니다. 유체는 잔뜩 열심히 100%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유체 한 일 중에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이 소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비가역입니다. 그 일은 유체가 생산한 일은 유체의 온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마찰이 찌지직 이러면 그 일이 열로 바뀌는 거죠. 내부 열로. 그래서 유체 자체의 온도를 높이게 되죠. 이거 맞는 말이죠.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유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엔트로피를 배운다는 겁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그래서 등 엔트로피 효율을 배운다는 거죠. 여기서
압축을 보면 공기 압축기 1번에서 2번으로 가죠. 원래 이게 100%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유체의 특성이에요. 마찰이 없다면 100%. 근데 실제 현상은 마찰이 존재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있지 않습니까? 일이 더 투입이 됩니다. 에너지가 전기죠. 전기 혹은 일. 이 더 투입돼 가지고 그 더 투입된 전기 혹은 일은 유체의 온도를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EA가 이게 실제가 되겠습니다. 뭐 펌프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이게 원래 이상적인데 실제가 되는 것이고, 터빈은 일을 생산하니까 1번에서 2번 이렇게 오는 거죠. 원래 터빈도 마찬가지. 100% 좋은 거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직선으로. 요만큼인데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을 이기는데 일이 쓸데없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그 마찰을 극복하는데 쓰는 일은 유체의 온도를 높인다. 네, 유체의 온도가 높아졌죠. 마찰을 계산하는 방법. 마찰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찰 계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공기 조화 및 냉동 뭐 이런 데서 배울 겁니다. 경험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마찰을 계산을 못하죠. 경험식이 잔뜩 있습니다. 그 경험식을 적용해라. 미세 구간마다 마찰 계수 및 오염 정도는 다 다르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법칙처럼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아닙니다. 경험식을 쓴다. 그 테이블 뭐에 누가 제안한 뭐 수식을 쓰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뭐 경험식을 왜 쓰냐? 과정을 왜 배우냐? 똑같습니다. 결국 요거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 수식을 풀기 위해서 막 경험식이 적용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주위에 행한 일, 이건 동력 산출이 아니라 주위.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고 실제 일, 우리는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일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럼 가역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가역률 이거. 이 둘 중에 하나 써라. 실제 일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로부터 실제 일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제 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숫자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숫자, 그 어떤 숫자를 쓸 거냐?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내가 세운 가정, 전제 조건을 다 적용해서 타당하면은 그대로 적용해서 숫자를 여기다 막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W가 나온다. W act, actual, 실제 일은 피리제 연력학제 1법칙으로 계산하십시오. 요것이 실제 일이죠. 나는 실제 일을 구하겠다. 자, 실제 일을 구하겠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실제 열이 돼야 되겠습니까? 가역 열이 돼야 되겠습니까? 나는 실제 일을 구하고 싶다. 당연히 실제 열이 돼야죠. 나는 가역 일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가역 열이 돼야죠. 이게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역 실제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 가역 비가역은 패스예요. 패스. 이거는 패스는 Q하고 W만 있습니다. 이거는 상태죠. 상태. 가역, 비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거 설명 안 했네요. 연력학에서 상태는 T, P, V, U, H, S 요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상태입니다. 상태는 가역 과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것이나 넣고 계산하라는 겁니다. 측정을 하라는 거죠. 측정했으면 측정값 넣고 계산했으면 계산값 넣고 자, 아무거나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요것이 가역이면 요것도 가역이고요. 요게 실제면 얘도 실제고. 실제는 또 어떻게 계산할 거냐? 2번 전력량계로 측정한다는 겁니다. 전력량계로 측정해서 역계산을 해서 하면은 W가 나오죠. 그 6페이지를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력학은 요까지가 연력학입니다. 여기는 연력학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연력학적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은 여기 샤프트 축 있지 않습니까? 샤프트 동력 막 이게 돌아가죠. 이렇게 막 뱅뱅뱅뱅뱅뱅 3600 rpm 비슷하게 막 돌아갑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죠. 연력학적으로 문제를 풀겠다. 근데 나는 연력학적으로 문제를 못 풀겠다고 하면은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미지수가 두 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니까 못 풀죠. 에너지 보존 법칙 수식은 하나인데 따라서 그럴 때는 발전기를 여기다 놓고 발전기를 넣고 발전기에서 전력을 측정을 해요. 여기서 그럼 자 전기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종 손실이 있다는 거죠. 이 손실 여자기 손실 빼고 더해야 되겠네요. 이제 거꾸로 문제를 푸니까 발전기 손실 더하고 기여 손실, 픽스드 손실 등 각종 손실을 더하면 여기서 샤프트가 돌아가는 연력학적으로 돌아가는 그 1, W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1번 연력학적으로 나는 W 구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푸는 것이고요. 이렇게 절대 안 구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왜? 미지수가 아무리 넣어도 미지수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럴 때는 전력량계로 측정해서 역계산해라. 가역열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가역 2를 하였습니다. 가역 1. 가역열은 다시 Q 리버스하면 TDS 빼기 STD. 특히 우리 열전달에서 공업 연력학에서는 이것을 TDS를 쓰죠. 방금 이것에 대한 이해는 알쏭달쏭 연력학 관계식 뽀개기 하면은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 가역 효율 100%인 구성기기를 무한대로 설치하면 리버서블 패스 가능. 네, 이건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 카르노 사이클 가역 그러면 무조건 카르노 사이클 그렇게 이제 무조건 카르노 사이클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가역 모든 연력학적 관계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TDS, STD, PDV, VDP 실제 오직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만 성립한다는 거죠. 실제는 무조건 이걸로 구해라. 이거 비가역 실제 열전달량, 실제 일전달량 이건 일율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실제면 실제를 넣어라. 가역이면 가역을 넣어라.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가역 빼기 실제를 하면은 가역이 뭐냐? 가역이가 PDV. PDV를 계산을 하라는 거죠. 아까 연필로 문제 풀기 PDV를 계산을 하고 그럼 실제는 뭐냐? 실제 측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력량계로 측정하지 않았습니까? 측정을 했습니다. 혹은 연력학 제1법칙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역 PDV 빼기 실제하면 이게 손실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반드시 0보다 같거나 크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걸 비가역성이라고 부르죠. 비가역성. 그래서 이 장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요 비가역성 여기 요거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거 손실 1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 이거를 줄이라는 겁니다. 비가역성을 줄여라. 여기서 비가역성 물론 이제 이상적인 것에 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네 물론 이제 그냥 대충 이겁니다. 정확히 이건 아니고요. 대충 대략적으로 요만큼 비가역성이 발생했다. 그것이 효율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88%, 12% 비가역성이 발생했다. 라고 이제 이해 대충. 그럼 정확히 비가역성 계산하는 방법은 그것이 37페이지의 엔트로피 균형식입니다. 엔트로피 균형식에서 제너레이션 이것이 비가역성이고요. 여기다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엔트로피 발생량은 0보다 같거나 크다. 거기다가 T0 외기 온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8장 엑서지입니다. 엑서지 여기 손실일은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에다가 외기 온도를 구해줘라. 외기 온도를 곱해라. 그럼 왜 외기 온도 상수 아니면 상수? 물론 시간에 따라 변하죠. 변한데 정상 상태, 연력학은 정상 상태를 쓴다. 왜 T0를 곱하느냐? 카르노 사이클. 이렇게 카르노 사이클 네모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외기 온도랑 T0. 이게 T0예요. 카르노 사이클. 가역일 빼기 실제일은 손실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하느냐? 이만큼 지금 시스템이 오염이 됐다고. 이만큼 시스템이 오염이 된 겁니다.
시스템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성능을 못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계산해 준다. 보다 좀 세부적인 내용은 파트 1, 2 HS 선도상에서 제로 엑서지 라인을 통한 엑서지 의해. 이거 보시면 제가 저도 재시청을 해보니까 좀 많이 버벅거렸던데 약간 이거 시청해 보시면 엑서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내 마음대로 시스템에 변경을 가하면 더 나빠집니다. 정답이 뭐냐? 닦고 쓸자. 오염을 제거하자. 이것이 가장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질문. 열과 일이 연력학적 성질인가? 라고 이제 대뜸 교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스냐 노우냐? 라고 답변을 해야죠. 함정 질문이죠. 성질은 물성이 물성. 물성은 상태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게 과정이죠. 그러니까 열과 일, 열과 일은 성질, 물성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프로세스, 패스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죠. 되는 것이고. 폴리트로픽 과정이 무엇입니까? 폴리트로픽 과정, 앞에서도 제가 언급하였습니다. 여기 폴리트로픽 과정, 도대체 폴리트로픽 과정이 뭐냐? 폴리는 다양한이라는 뜻입니다. 트로픽은 성향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성향. 그건 폭 넓다는 거 아니에요. 왜 다양한 성향이라고 했으니까 폭 넓은 과정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한국어로 다방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방향성이 많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다방 그냥 임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임의의 과정이고 특징이 뭐냐? 열 전달을 포함하는 가역 과정 중 로그 P와 로그 V의 관계가 직선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폴리트로픽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가역 과정은 실제 과정을 적용 못하냐? 실제 과정 적용하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거 유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PVN은 유체를 해석하는 것이고 유체 자체는 가역, 비가역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더 한번 나중에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실제, 비실제, 가역, 비가역 상관없이 그냥 적용해라. 단 조건이 로그 P, 여기 로그 P 있죠. 로그 P와 로그 V가 직선. 기울기가 음수 N. 그래서 PVN은 컨스탄트라는 겁니다. 이게. 직선이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폴리트로픽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체를 내가 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체가 이렇게 가요. 이거 폴리트로픽 과정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기체가 있는데 이렇게 갔다. 이거 좀 애매하네요. 폴리트로픽 과정으로 그냥 계산하자. 왜? 오차는 작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즉 무조건 폴리트로픽 과정 아닙니다. 로그 P와 로그 V가 이렇게 직선의 관계를 갖는 과정을 폴리트로픽 과정이라고 부르고 임의 과정이에요. 2번 여기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기다 직선을 쫙 긋는 겁니다. 임의 과정이라는 것은 n값 여기서 n값 요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n값이 결정이 돼야 패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임의의 과정이다. 여기서 이제 로그 P 이거 PVN승 컨스탄트를 에다가 로그를 씌우고요. 로그를 씌우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걸 미분을 하고요. 그럼 0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기울기 음수 n이 되고 이것은 직선이다. 여기서는 로그인데 여기서 또 왜 ln으로 썼냐? 뭐 로그나 ln이나 지금 같은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같이 표현이 되죠. 상관없습니다. 열전달을 포함하는 기체의 팽창 또는 압축 과정을 설명할 때 특히 유용하다. 기체예요, 기체. 기체를 해석할 때, 그럼 왜 기체냐? 이상기체 특히. 이상기체의 팽창, 압축. 왜냐하면 실제 팽창, 압축은 열전달 있거든요, 이게. 열전달을 포함하는 기체의 팽창, 압축 과정을 설명할 때 특히 유용하다. 그러면 뭐 이거 위에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그럼 또 더 다른 거는 요거겠죠. 요거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종류마다 다르다. 이상 기체에서
기체의 팽창 압축 과정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그것이 폴리트로픽 과정. n 값을 결정해야만 한다. 그래야 선이 짠 하고 그려진다. 다방 과정이 사용될 때 엄격히 지켜져야 할 조건은 에너지 전달률 K는 del W분의 del Q가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일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 제가 아마 이 말이 이 말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슬로프. 네, 이것이 이렇게 직선이 돼야 한다. 네, 이 뜻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럼 del Q, del W 하고 요거 아마 제 생각에는 역시 del Q 리버서블 가역 과정일 때 PDV TDS 넣고 PDV 넣고 막 문제를 풀면은 혹시 뭐 또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요게 직선 기울기 이렇게 약간 이것이 일정해야 한다. n을 폴리트로픽 지수라고 부릅니다. n을 폴리트로픽 지수라고 부르고 또 폴리트로픽 비열이 있습니다. 폴리트로픽 비열 제가 바로 뒷장에서 네, 여기 폴리트로픽 비열 구하는 방법 이거네요. 이렇게 제가 써놨으니까 그 다음 이상기체일 때 폴리트로픽 과정을 한번 해석해 보자. 그럼 당연히 PV 선도 및 TS 선도상에서 폴리트로픽 과정 이해하기. 당연히 무조건 그림으로 모든 공학이 마찬가지로 그림을 잘 그리면 이해가 됩니다. 8페이지를 보면 폴리트로픽 과정에서 제가 뭐 n이 1일 때, n이 0일 때, n이 0일 때 등합 과정이고 n이 1일 때 등온 과정이고 등적 과정 무한대일 때 n은 K는 대표적 1.4 공기의 경우 약 1.4 정도 여기다 K를 넣으면 가역 단열이고 그럼 n은 뭐냐? n은 이거죠. 그럼 이거 뭐냐? 폴리트로픽 과정이다. n이 n 그냥 n을 쓰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렸지만 이게 아니죠. 그냥 임의의 경로 아무거나를 표현한 겁니다. TS 선도상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것은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 값을 찾아야 패스가 정의된다는 거 무조건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그럼 n 값을 여기 n 있죠. n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n 값을 찾는 방법을 이제 18페이지에서 웍 구할 때 n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최초 T1, P1 1번 및 최종 2번 상태를 측정을 하십시오. 해서 n 값을 구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t라고 썼지만 또 v죠. 왜냐하면 p1 v1의 n승은 p2 v2의 n승 하면 측정 n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PV의 n승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제가 한번 열심히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 PV의 n승은 컨스턴트와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를 조합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이 성립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당연히 이상기체의 심플 수식이죠. 왜냐하면 이게 다 변하는 건데 원래 이렇게 연필로 안 풀어집니다. 정확히 컴퓨터로 아주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연필로 풀자죠. 이거는 상태 방정식 PV나 MRT는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컴퓨터로 풀든 연필로 풀든 똑같은 수식이 나오고요. 이거는 연필로 푸는 거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연필로 푼 거다. 실제는 정확히 계산해야 된다. 적분, 미분, 적분 변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n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P1, V1 측정을 해라. P2, V2 측정을 해라. 여기 1번 상태 측정을 했습니다. 2번 상태 측정을 했습니다. 그 측정 값을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n 요거 있죠. n은 로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 측정 값입니다. n 값이 나오는 거죠. n 값이 나오면 다시 여기 컨스탄트가 구해진다는 겁니다. 측정 n 값 여기서 계산했죠. 계산했습니다. 대입하면 C가 계산이 돼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죠. 중간이 쫙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PVN승은 컨스탄트. PVN승은 컨스탄트에서 PVN승 컨스탄트가 과연 잘 맞을까? 네, 등온 과정 정확히 맞습니다. 등온 이게 등온 아닙니까? 온도, 엔트로피 선도에서 이게 등온이에요. 등온 정확히 맞습니다. 엔탈피 과정
등엔탈피 과정에서도 과연 맞을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4랍니다. 등엔탈피 과정은 n이 1.4죠. 비열비를 여기다 넣어라. 그게 이제 그 유도가 되니까 1.4를 넣었습니다. PV의 1.4승은 컨스탄트. 이게 이렇게 그려져. 자, 요게 10번이 스타트. 그래서 제가 압력이, 여기가 뭐냐면 압력이 1.013바 15도씨. 그냥 표준 대기압 1.013. 이게 1바 15도씨. 우리 대기압의 공기를 압축을 시켰습니다. 2바로 압축을 시켰어요. 이렇게 요 선이, 이 선이 바로 요게 2바, 5바, 10바, 네, 여기 20바가 되겠죠. 네, 2바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PV의 1.4승, 1.4승, 여기 있네요. N은 1.4. 그러면 C는 여기 0.76268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켜요, 여기에. 자, 약간의 오차가 있죠. 왜? 등엔탈피는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거기서 이만큼 오차가 있네요. 그 다음에 5바를 제가 넣었습니다. 5바를 넣으니까 오차가 심해졌습니다. 10바를 넣었습니다. 오차가 심해졌네요. 이렇게 20바를 넣었습니다. 오차가 이만큼 심해졌네요. 오차가 있구나. 즉 PV의 1.4승 등 엔탈피 과정, 이걸로 풀면은 안 되겠다라고 이제 느낌이 들죠. 그런데 또 뒤에 가서 다른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것은, 왜냐하면 이게 원래 변해요. 비열비가 1.4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15도씨죠. 이게 비열비입니다. 이게 1.4가 정압비열 나누기 정적비열, 이게 1.4 맞습니다. 근데 온도가 다를수록 여기는 1.3955, 1.39, 1.38 이렇게 비열비가 온도에 따라 비열비가 변해버린다는 거죠. 이 N값이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이렇게 나는 거죠. 이것은 여기다 1.4를 넣는 경우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1번과 2번을 맞춰준 겁니다. 이것이 이거예요. 빨간색 선 이렇게 가는 거. 왜? 1번과 2번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무조건 만난다는 거죠. 이게 지금 1번과 2번을 강제적으로 맞춰준 수식.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1번. 그래서 이 n 값이 1.38627. 여기서 또 PV, PV. 여기서 PV. 여기서 PV. 여기도 PV 대입하면 되는 거죠. PV. 대입하면 n 값이 나옵니다. n 값이 나오고, C 값은 여기 C 값, 여기 C 값 계산되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지키네요. 오차가 있구나. 네, 오차가 있네요. 저도 지금까지 또 그러면 여기 10번하고 40번에 비열비가 여기는 1.4예요. 1.4죠. 비열비. 40번에 비열비는 1.3599입니다. 이게 비열비. 그럼 평균을 취해라. 그래서 평균을 취해봤습니다. 평균이 1.38010이에요. 평균을 취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오차가 더 커졌다?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약간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네, 결국 결론이 뭐냐? 오차가 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반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기 차트 S 구간은 매우 작습니다. 여기 지금 요거 있죠? 요 구간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오차가 크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거 실제 작습니다. 오차 요거 제가 뻥튀기 미소 구간을 아주 크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여기서 핵심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샘플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혹시 이게 필요하신 분은 이와 같이 제가 했던 것과 같이 한번 계산을 해서 오차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식이 믿을만하다. 제가 볼 때는 온도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15도, 15도씨에서 470도, 여기 468도네요. 468도까지는 그럭저럭 오차가 작은 것 같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한 200도? 네, 200도까지는 제가 이제 좀 크게 거지 스케일로 그려봤는데 200도까지는 그냥 직선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200도까지. 이게 뻥튀기 한 거다, 그림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샘플을 넣었으니까 이 샘플대로 이제 계산해 보시면 폴리트로픽 과정을 이렇게 n 값을 딱, 이건 n 값이 1.4, n 값이 1.3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궁금하니까 이건 이상기체입니다. 궁금해서 수증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등온 과정에 자 500도예요. 500도. 500도에서 500도로 갔습니다. 자, 그럼 등온 과정 아니면 이렇게 등온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가 압력 PV, 네, 여기 PV, 여기다 PV를 넣어요. 여기다 PV를 넣고 N값을 계산하면은 N이 0.9820, 그럼 C값 3.4845가 나옵니다. 그래서 PV N승은 컨스탄트를 대입하고 놓고 문제를 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 등온 과정이잖아요. 등온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오차가 매우 크죠. 왜냐하면 500도, 480도, 474도, 30도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 이거 PV N승은 컨스탄트 이거 이 수식 수증기에 적용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디다 적용해야 되느냐? 아, 이상기체. 이상기체에 적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죠. 이상기체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기체는 요거가 되겠죠. 수증기는 이거라는 겁니다. 자, 활용. 도대체 폴리트로픽 과정, 폴리트로픽 과정 열심히 뭐 N값 계산하고 C값 계산하고 해서 막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었습니다. 이거 왜 하냐고. 예. 왜 하냐고는 당연히 가역 절대이를 구하기 위해서죠. 예. 밀폐계에서는 WB 리버스업을 구하기, 가역 공업일. 예. 이거는 이렇게 구하죠. 자, 밀폐계에서 가역일 구하기. 역시 18페이지, 18페이지에서 W 이거 PDV 밀폐계고 여기서 일반 수식은 이거. 네. 이것이 핵심이죠. 이거 뭐 암기를 하고 있어. 거의 암기를 하고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뭐냐? 면적 이렇게 면적. 사이클 웍은 이렇게 구한다. 여기는 다 밀폐계입니다. 밀폐계죠.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 이거 밀폐계 PDV VDP 개방계에서는 왜 이거 계산 안 할까? 공업일, 개방계에서는 밀폐계 1에 n을 곱하면 된답니다. 수식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W 리버서블 구하는 거예요. 폴리트로픽 과정은 W 리버서블을 구하는 것이고 극미소 구간을 모두 PV를 측정하였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거 정확한 가역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모두 측정의 신뢰도는 발생을 하겠죠. 처음과 끝만 측정하였다. 단열 과정이었다. 그래서 제가 18페이지에서 수치 적분하라고. 적분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처음과 끝을 일일이 다 측정을 한 거예요. 막 다다다다다다 찍히는데 그 평균값 취하고요. 그래서 적분을 하라는 겁니다. 수치 적분을 해라. 그런데 2번.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다 측정을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패스가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방법 아니 이게 측정보다 처음과 끝만 측정한 거 이렇게 처음과 끝만 측정했고 나머지는 이게 측정을 못한 겁니다. 그때는 이거는 이상기체이니까 그 폴리트로픽 과정으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n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n 값 구하기. n 값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긋는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알고 보니까 열 전달이 0이었다. 단열 과정이 0이었다. 단열 과정이 0이랍니다. 그러면 요게 0이라는 거죠. 문제가 매우 쉬워진다는 겁니다. 요게 0이 바로 구해져요. W는 바로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Q도 존재하고 W도 존재하고 둘 다 존재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폴리트로픽 과정으로 가정하겠다 라는 거죠. 여기 단열 과정이다. 그럼 이거 0이죠. 0이면 바로 구해주죠. 1번 측정했다. 2번 측정했다. W는 바로 계산되는 겁니다. 응용 변화하는 폴리트로픽 지수를 사용한 최소 자승법 기반의 실린더 압력 보정 방법. 폴리트로픽 지수가 변한답니다. 그게 원래 현실이죠. 그래서 이거 특허 누군가가 제가 인터넷에 있는 특허 제목을 제가 썼습니다. 변화하는 폴리트로픽 지수. 이게 변하는구나. 실제는 직선이 아니라 직선이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실제는 최소 자승법 이건 제품 개발 보다 더 신속한 응답을 위해서. 9번 압축기에서 등온 과정이 등엔트로피 가역 과정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등온 과정이 좋은 거냐, 엔트로피 과정이 좋은 거냐? 당연히 등온 과정이 좋죠. 페이지 33페이지를 보면 PV 선도에서
그 VDP 이 면적이 투입된 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니까 이건 압축기죠. 2번에서 1번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터빈이고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면 이건 압축기입니다. 1이 투입되고 PDV 이 면적이지 않습니까? 이 면적이 작아야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요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이소서머 등원 과정이 가장 좋죠. 액추얼 그때 실제는 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아이센트로픽 과정은 이것이고요. 그럼 폴리트로픽 과정은 자, 점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폴리트로픽 과정은 여기다라고 점을 찍어버려. 그게 아니라 그냥 임의의 과정이에요. 그냥 이거죠. 폴리트로픽은 요것도 되고 요것도 폴리트로픽이죠. 이게 다 폴리트로픽입니다. 이상기체일 때. 그래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원 과정이 가장 좋은 거다.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을 배우지 않습니까? 카르노 사이클 등원이에요. 등원 과정이 가장 좋은 겁니다. 당연히 가역, 등온, 압축 과정, 가역, 등온, 팽창 과정, 등원 과정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은 가장 좋은 거고 온도의 함수라는 겁니다. TH분의 TL 이게 아주 그 이상적인 가장 좋은 온도의 온도. 등온, 열 저장소, 고온 열 저장소, 저온 열 저장소. 등온 과정이 가장 좋죠. 그러면 여기 뭐 예를 들어 오토바이 탱탱탱탱 가는데 얘를 아니 이거 등온이 아니잖아요. 등온은 1번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왜 이쪽으로 갔냐? 이거 오토바이에다가 어떻게 압축하는데 냉각 못 시키죠. 실린더 팅팅팅팅 돌아가는데 냉각 시킬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제작을 못 한다는 겁니다. 역시 브레이턴 사이클 이거 발전소 가스터빈입니다. 발전을 하는 거죠. 화력 발전소에서 마찬가지 1번에서 2번으로 못하죠. 그 온도를 냉각을 못 시킵니다. 이거 온도 잘못 냉각시키면 셧다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냉각 안 시키고 1번에서 2번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효율을 높여보자. 그래서 압축을 시키고 이렇게 몇 페이지냐 55페이지에 제가 설명했듯이 압축을 시켜 이거 등 엔트로피로 가가지고 열을 이렇게 냉각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터쿨러 냉각 다시 그 등 엔트로피 과정 이것이 등온 과정과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한대로 설치하면 이렇게 에릭슨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이렇게 막 설치하면 등온 과정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냥 압축기 한 대 설치하고 말지. 압축기 설치하고 인터쿨러 설치하고 또 압축기 설치하고 터빈도 그냥 한 대 설치하는 겁니다. 터빈 이렇게 다단 압축. 제가 지금 발전소에서 다단 압축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성 돈이 더 들어간다. 그리고 또 이거 잘못 압축하면 압축기 셧다운 된다. 왜냐하면 이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스터링 사이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그 카르노 사이클은 직사각형이었죠. 카르노 사이클은 직사각형인데 효율이 이겁니다. TH분의 TL. 자, 스터링 사이클은 이렇게 생겼죠. TH분의 똑같아요. 카르노 사이클 효율과 스터링 사이클 효율이 똑같다. 이거 핵심이 아닙니까? 가역 등온 압축. 자, 가역 등온으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가지고 여기는 열 전달을 시켜줘요. 이렇게. Q를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가역 등온 압축을 해가지고 압축기 큰 거 한 대 설치해가지고 압축을 쫙 시킨다는 겁니다. 가역 단열 압축. 한번 쫙 압축을 시키고요. 여기는 무한대 미소. 조금 작은 것들 막 여러 대를 설치하는 거고, 여기는 큰 거 한 대 설치하는 거고 좀 다르죠. 그런데 같은 거다. 효율은 결국 같다. 성능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헷갈려서. 스터링 사이클은 또 에릭슨 사이클, 이렇게 에릭슨 사이클과 또 유사하고요. 그래서 가역 등온 효율이 있고 등 엔트로피 효율이 있습니다. 33페이지, 35페이지를 보면 등 엔트로피 효율, 등 엔트로피 효율은 이거를 기준으로 나는 평가하겠다. 그리고
가역 등온 효율. 가역 등온 효율은 뭐 여기서는 제가 안 썼습니다만 이쪽이죠. 이쪽 방향. 등온 요쪽 방향이죠. 등온 요쪽 방향을 기준으로 나는 평가를 하겠다. 그것이 가역 등온 효율입니다. 기준 이상은 가역 등온 또는 등엔트로피 둘 중에 하나이고 실제는 기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효율은 무조건 기준 1 분의 실제 1입니다. 나는 등엔트로피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럼 등엔트로피고 가역을 기준으로 하겠다면 가역인데 네, 그거는 이제 요건 여기 등엔트로피는 단열이에요. 강제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려 주면 가역 등온 효율을 써야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 공업 연력학에서 압축기 분석은 공업 연력학이에요. 공업 연력학에서 압축기 분석은 교과서에는 가장 간단한 것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가장 간단한 게 뭐겠습니까? 맞죠? 교과서는 가장 간단한 것의 원리를 가리켜야 합니다. 그게 등엔트로피 효율 아닙니까? 그래서 공업연력학에서는 무조건 등엔트로피 효율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역등원 효율은 복잡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공업연력학 2학년에서 이건 이제 개념만 설명을 한다는 거죠. 4학년 때 등엔트로피 효율이 모든 것의 기초이다. 실무. 그럼 실무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장치의 특성에 맞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장치의 특성에 맞게 열교환이 있으면 등온 효율, 가역 등온 효율 쓰고 단열이다. 열교환이 없다고 하면 등엔트로피 효율을 쓰고요. 압축기를 그러면 냉각을 시킵니다. 순환 냉각수, 순환 냉각 방식이 있고 냉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다단 압축, 중간 냉각을 하는 방법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걸 써야죠. 가역 등온 효율. 연력학 응용이 이건 연력학 응용 아닙니까? 응용한 겁니다. 2학년 때 이거 안 가르칩니다. 4학년 때 가르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기주화 및 냉동 혹은 유체기계 이거 4학년 때 가르칩니다. 그래서 끝으로 왜 등엔트로피 과정이 압축기 모델에서 가장 이상적인지 질문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등엔트로피 과정이 압축기 모델에서 가장 이상적인 게 이상이 아니에요. 이상이 아니라 기본 기초 가장 기초가 되고 원래 실무는 이렇게 이거 썼다 순환인가 이거를 썼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역 등온 효율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력학에서는 기초를 가리키기 때문에 등엔트로피 효율로 가리킨다. 4학년 때 배운다. 그 제품 및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연력학적 성능과 과정, 효율을 TS 온도에 도시해보자. 카탈로그에 그래서 이렇게 도시를 해보라는 겁니다. 도시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카탈로그는 가역 등온 효율로 계산했는지 아니면 등엔트로피 효율로 계산했는지 이렇게 한번 도시를 해보면 답이 나온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연력학은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번영 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계산하기 위한 수식이고 이거 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배운다. 한번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